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신앙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한국 분들이 가장 힘겹게 고생하고 계시는 서서히 죽는 병, 그게 무엇일까요?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제가 여러 차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최신에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설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이 있다면, 또 주사가 있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또 그 약을 드셨을 때 어느 단계에서 약을 이제 생활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통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뇨병을 서서히 죽는 병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심장병, 그리고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이 네 가지의 공통점,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이상지질혈, 콜레스테롤이 그 혈액 속에 지나치게 높아지는 그러한 그 질병이 있죠. 그 5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혈관 질환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는 병이 아니고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그 원인을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서서히 죽는 병의 그 대표적인 그 질병이 당뇨병인데요. 그 당뇨병이 찾아오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뇌졸중으로 사망하기 이전에 어떠한 그 증상들이나 또 어떠한 문제들이 시작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그 증상이 없는 중성지방입니다. 여러분 중성지방이라고 다 들으셨죠? 중성지방을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하면 뭐죠? triglyceride. triglyceride. 사실 중성지방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ry라는 것은 3이란 뜻이고요. glyceride라는 것은 당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전체가 중성지방이란 말이죠. 지방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triglyceride가 중성지방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ry라는 것이 3개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적으로 3개의 연결고리는 2개 있는데 이제 3개의 다른 당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triglyceride, 당이 3개가 2 고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직역을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쭉 CCC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탄소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말을 붙이자면 탄소하고 그 다음에 산소인데, 산소는 그 공기 안에 있는 공기 전체, 대기 전체 21%가 되는 기체의 이름이죠. 우리가 꼭 들여 마셔야 되는 기체의 이름인데, 이 산소가 어떠한 그 불이 타려면, 그쵸? 산소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화자를 써가지고 뭔가 산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에너지로 바꿀 때 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탄소에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수소입니다. 수소. 그래서
탄수화, 그 다음에 물질, 그래서 탄수화물. 그럼 탄수화물이 뭐예요? 탄소와 수소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산소에 의해서 나중에 탈 수 있는, 에너지로 탈 수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탄수화물. 그것을 당분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이 세 개가 있어요. 그 당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가 이 연결고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당이지만 세 개가 붙어 있으면 그것을 하나는 당인데 한 체인마다 하나씩은 당이라고 하지만 그 당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으면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단 것을 많이 먹으면 그것이 누적되어 있다가 에너지로 다 태워지거나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무엇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당분과 지방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물질이 아니고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속에서 사용하는 영양분의 그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미밥을 잔뜩 드시면 그것이 우리가 배고플 때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잉 섭취가 됐을 때 과잉 섭취가 된 것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지방이라는 것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지방을 운반하는 운반기의 이름이 LDL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HD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LDL이라는 것은 이 지방을 혈관에서부터 간으로 운반하는 것이고 HDL은 간에서부터 혈관으로 운반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이 물질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도 이 혈관 질환 서서히 죽는 병의 그 과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의사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외우실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만 사실은 이 화학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치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되는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지방질 자체를 바로 섭취하실 수도 있고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지방질로 변하고 이 지방이 혈관에 많이 축적이 되면 그걸 뭐라 그러죠? 혈관에 많이 축적이 돼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경화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주로 어디에서 경화가 됩니까? 동맥에서 경화가 돼요. 그래서 이 지방이 혈관벽에 딱딱하게 축적이 되는 그 동맥 경화 현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혈관이 딱딱하게 변하니까 좁아지고 또 좁아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에서 동맥 경화 현상이 생기면은 뇌경색.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맥 경화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혈관이 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져서 그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그러면 경색, 그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뇌졸중을 이스키미아라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실제적으로 이 진단명을 받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영어로 쓰겠습니다. 경색. 그러니까 이것은 혈관이 좁아져서 막혀서 생겼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혈관이 막히기도 하지만 혈관이 넓어지다가 혈관이 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혈관이 터졌을 경우에는 헤모리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헤모리지. 이 헤모리지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출혈이란 뜻이죠. 출혈. 그래서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사실 뇌경색일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또 출혈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중풍이 생겼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아셔야지, 이러한 이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그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고 여러분들이 대처하시는 거와 그냥 막연히 하라고 하는 것을 의사나 옆에 있는 분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이치를 기전을 설명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서서히 죽는 병의 첫 단계가 중성지방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혈액 검사를 했는데 중성지방이 몇 이상이 되면 이제 적신호가 오기 시작한 겁니까? 적신호가 오기 시작한 그 수치가 중성지방 여기 있죠? 중성지방의 수치가 몇 이상? 집에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150 이상. 그래서 내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다 하는 분들은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에 이제 끈적끈적하게 기름이 붙어서 혈관의 벽이 좁아지고 통로가 좁아지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피곤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성지방이 이제 진행이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혈압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뭐 꼭 중성지방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성지방이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30대 고혈압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30대나 20대 중반에도 이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혈압이 생겨요. 내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어느새 높아지는 겁니다. 뭐 특별히 뭐 아픈 느낌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 경화가 되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출혈이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좁아져서 뇌경색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터져서 출혈이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젊은 사람이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사실 터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화는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딱딱해지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제 중성지방을 줄이라 했을 때 어떤 처방을 합니까? 중성지방을 줄이는 그 여러 가지 처방이 있는데 트라이콜이라는 약이 있어요. 트라이콜이라는 약이 있어요. 145mg짜리 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피쉬 오일이 있어요. 피쉬 오일은 보통 4,000mg 정도의 피쉬 오일을 섭취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4,000요. 아니면 트라이콜 145. 그래서 피쉬 오일은 처방받지 않아도 하실 수 있고 쓰실 수 있고 섭취하실 수 있고 트라이콜은 그냥 알약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약을 뭐 4개에서 6개 드시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처방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으로만 처방을 받으셔서 감소를 시키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약을 드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당장 중성지방이 뭐 300이다. 뭐 500이다.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다. 그러면은 처방을 받으시거나 피쉬 오일을 쓰셔야지 약 한 달 안에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중성지방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섭취예요. 그렇죠?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나 또 알코올의 과잉 섭취. 그래서 알코올도 탄수화물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연결고리가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탄수화물이라고 그러고요. 연결고리가 산소하고 하나만 이렇게 OH라고 하나만 붙어 있는 것은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하고 탄수화물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연결고리가 2겹으로 되어 있냐, 한 개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중성지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이치를 아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고 그냥 여전히 탄수화물을 섭취할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약을 당장은 섭취해서 복용을 하지만 이것을 결국은 줄이거나 끊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치시려면은 과잉 섭취를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치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약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길이 생깁니다. 그 다음 단계, 고혈압이 이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이제 중성지방과 고혈압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아주 신기하게도 고혈압 환자의 50%가 당뇨병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성지방 고혈압 당뇨병이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찾아오는 것이 심장혈관이 막힙니다. 물론 두뇌 혈관도 막히는데 심장병이 뇌졸중보다 더 먼저 찾아오는 경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병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중풍이에요. 왜 그럴까요? 심장병은 그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이 동맥경화 현상이나 출혈 현상, 주로 이제 경화 현상이죠. 딱딱해져서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그 큰 혈관은 하나이고 그것이 이제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4개가 거의 다 막히거나 또 하나가 100% 막혔을 경우에 그것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혈관일 경우는 이제 심장 마비가 오는 것이죠. 근데 두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의 정체성을 사실 두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바꿔도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두뇌를 바꿀 수도 없고, 만약에 두뇌를 바꿀 수 있어서 이식을 한다 그러면 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주는 그 두뇌를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께서는 혈관을 양쪽으로 보내주셨어요. 심장은 메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혈관이 양쪽으로 있어서 웬만하게 막혀서는 다른 쪽이 보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막히기 전까지는 중풍 현상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약한 것에서부터 점점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그 현대인을 가장 많이 살해하는 그 질병들을 제가 이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그 방법이 A, B, C, D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복부 비만, 그리고 혈압, 그리고 여러분들의 콜레스테롤, 혈당. A, B, C, D가 조절이 되면 서서히 죽는 질환, 특별히 이제 오늘은 제가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병을 예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이 꽤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반전이 될 수 있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복부 비만으로 시작하죠. 근데 이제 사실 복부 비만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은 복부 비만을 쉽게 없애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 한 줄로 딱 해서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다 질문은 한 줄인데 사실은 복부 비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싹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복부 비만을 어떻게 이제 감소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복부 비만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해 가지고 당뇨병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인, 이제 따끈따끈하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서히 죽는 병의 대표적인 원인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왼쪽이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좋아하는 건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육류 단백질이 그 육식이 과거에는 그냥 이제 그 혈관을 막히게 하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는 육식 자체가 이거는 기름을 다 빼도 여전히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기름을 완전히 다 뺀 소위 코셔 밋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이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대량 생산하는 industrialized 음식이 됐어요. 그렇죠? 산업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하는 음식이 돼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냥 원문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건데요. 한 끼 그냥 single high fat meal 지금 보여드렸던 거 한 끼 이렇게 드셨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연구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엔도탁시미아라는 뇌 독소 혈증 그러니까는 엔도탁시미아 이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셔야 될 것이 엔도탁시미아라는 것은 엔도라는 것은 속에 인사이드 그렇죠? 뇌라는 뜻인데 특별히 혈관 속을 이야기합니다. 혈관 속에 탁시미아라는 것은 독소라는 것이거든요. 그 독소가 제가 이제 고기를 그리자면은 대부분 어떤 고기가 제일 안 좋다고 알고 계세요. 주로 붉은 고기를 피하고 이제 흰 고기를 먹는 것이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이제 최근 한 5년에서 10여 년 동안 확인된 바로는 오히려 제가 이제 이걸 그리면은 잘 아실 텐데 오히려 요게 뭐같이 생겼습니까? 요게 통닭 그쵸? 이 닭고기를 하루에 50g만 섭취해도 요것을 이제 44만 7,202명을 대상으로 한 에픽 스터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실 수 있어요. 매일 닭고기를 흰 고기예요. 50g만 섭취해도 췌장암 발병률을 72% 증가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흰 고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는 이거는 제가 이제 미국이니까 스테이크를 제가 그리겠습니다. 이 스테이크를 드시게 되면 뭐 이것이 닭고기가 됐든 쇠고기가 됐든 혈관 속에 엔도탁시미아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은 엔도텔리얼이라는 표현이 있죠. 엔도텔리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혈관벽이라는 것입니다. 혈관벽의 기능이 마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끼만 드셔도 마비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몸이 건강한 사람은 한 5시간에서 6시간이 되면은 마비된 것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푸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반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끼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뭐 고기, 또 점심에는 소고기, 저녁 때는 그래도 좀 건강해야 되니까 뭐 생선 이렇게 드셨다 하면 생선까지도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남해살, 그렇죠? 남해살을 드시면 그 안에 엔도탁신이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엔도탁신은 무엇이냐 하면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독소인데 이것은 위산도 없애지 못하고 엄청난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는, 물론 태워가지고 없애면은 없어질 수 있는데 웬만한 음식을 하는 그 정도의 열 가지고는 뭐 200도, 300도, 뭐 400도 정도 가지고는 이 독소가 제거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것은 이제 좀 복잡하게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거의 6시간이 되어야지 정상이 될까 말까 한데요.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면서 여기 보면 동물성 음식 그 내독소 혈증에 걸리게 되면 결국은 인슐린 레지스턴스 이게 뭐예요? 인슐린 저항증이 생기는데 인슐린 저항증하고 가장 연관되어 있는 게 뭐죠? 그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인슐린 저항증이 생기면 당분을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혈당이 올라가면은 오랫동안 그것이 지속이 되면은 그것이 무엇으로 변하죠? 당이 많이 있으면 지방으로 변하고 지방이 계속 누적이 되면 동맥의 그 벽이 또 막혀요. 엔도텔리얼 데미지가 또 생겨요. 뇌독소 혈증이 계속 악화가 되면서 딱딱하게 변하는데 이것이 이제는 10대 후반에도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한 아이들이
그 맥도날드나 뭐 어떤 특정한 제가 회사명을 쓰는 것이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패스트푸드 하면은 이제 맥도날드죠. 맥도날드와 같은 그러한 패스트푸드를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정도 먹으면은 이미 그 어린아이들의 혈관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대도 이제 뇌출혈도 생길 수 있고 당뇨병도 생길 수 있고 동맥경화가 생긴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신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모르고 한 끼 그 더블 치즈버거를 먹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반전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러한 그 뇌독소 혈증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망가진 혈관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으로 이제 대처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일단은 육식을 끊으시고 그 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